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 광교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추진합니다. 매월 적금을 납입하듯 장기간 적립해 주택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인데요. 무주택 경기도민의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수원지방법원이 자리했던 광교 신도시의 부지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GH는 이곳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합니다.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의 실수요자들에게 분양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는 공공분양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최초 분양가의 10에서 25%만 내고 거주하면서 20년에서 30년에 걸쳐 적금을 붓듯 나머지 지분을 분할로 내면 소유권을 완전히 갖게 됩니다. GH가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GH가 무주택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93.9%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확대에 찬성했고 92%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91.4%는 실질적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 응답했고 89.9%는 주거 안전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자금을 나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모으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부담도 좀 줄지 않을까 싶어요. GH는 광교 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공급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분양해 2028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5년 의무 거주 이후 10년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면 제3자에게 매매도 가능합니다. 분양 이후에 다른 공사나 아니면 LH 또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중앙정부에서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법인세 감면, 여러 해제 효과를 지금 저희한테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 정착하게 되면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공공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실증하는 셈이 될 전망입니다. GH는 시범 사업을 거쳐 정책 효과를 검토한 뒤 3기 신도시 등에도 확대 적용해 10,000 가구 규모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격주로 4일을 근무하는 이른바 4.5일제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범 도입됩니다. 총 68개사가 시범 사업에 참여할 예정인데 도입에 앞서서 참여 기업들과 타운홀 미팅이 진행됐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금 삭감 없이 격주 주 4일제와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주 4.5일제가 경기도에 시범 도입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주요 혁신 정책 중 하나로 이 사업을 꼽았습니다. 10월경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4.5일제 프로젝트를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함으로써 앞으로 국가 아젠다화를 하기 위한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경기도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올해 6월 드디어 도내 기업에 4.5일제가 도입됩니다. 경기도는 도내 민간기업 67곳과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주 4.5일제나 주 35시간 근무 등을 선택해 운영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과 최대 2천만 원의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이 지원됩니다. 도는 시범사업 도입을 기념해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사업 참여 기업 대상으로 업무 협약을 맺고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105개 기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보다 더 높게 잡고 저희가 오늘 시작을 하면서 68개 경기도 내 기업들이 4.5일째 이제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 도입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4.5일제 도입이 포함된 것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분석 결과를 통해 전국 확대가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작년부터 이 얘기를 할 적에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지와 반응을 받지를 못했는데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공약에 들어있는 이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이미 작년부터 기획을 하고 금년도에 시범 실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산 소진 때까지 참여기업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 청년 결혼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19세에서 39세 부부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지난해 기준 부부 합산소득 8천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 24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은 도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지원금은 오는 11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화성 동탄의 수도권 최대 규모 초대형 물류센터 계획을 두고 오산시가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보다 못한 시민들과 오산 지역 정치권까지 거리로 나왔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회 현장을 김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더위 속 동탄호수공원 광장이 시민들의 항의로 들끓었습니다. 손마다 피켓을 든 시민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교통재난 야기하는 동탄 이 물류센터 백지화하라! 화성 장지동 일원에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두고 물류센터 백지화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산 시민뿐 아니라 동탄 지역민들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류센터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산시의회 그리고 시민들께 촉구합니다. 아시아 최대급 물류창고가 건설되면 아마도 남동탄은 세계에서 가장 물류창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이건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차지호 국회의원과 시의원들도 참여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제를 삼는 것은 교통 대란입니다. 해당 물류센터는 축구장 73개 크기로 하루에 약 15,000대에 달하는 대형 물류 차량 등이 오산시와 동탄, 용인 처인구까지 넘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재 시장은 현재도 어려운 일대 교통이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건설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오산시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더 강경 투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완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차지호 의원도 화성시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초당적 연대의 중심에 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초당적으로 묶이고 저기는 오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초당적 모임의 가교 역할을 제가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산시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등 화성시를 압박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런 상황 속 화성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시민과 정치권이 이제는 거리까지 나서며 초강경 의지를 보이면서 해당 논란이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이어질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오산시 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촉구해왔습니다. 결국 이들의 요구가 담긴 조례안이 의원 발의를 통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산시는 특혜 소지와 주차난 문제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산시청 앞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오산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해당 생숙은 한 호실당 주차면 수가 0.7대로 호실당 한 대를 갖춰야 하는 일반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관련법상 오피스텔 전환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생숙 수분양자들의 조례 개정 촉구가 이어지면서 오산시 의회는 의원 발의를 통해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주차장 확보 기준과 무관하게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가능해진 겁니다. 오산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산시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해당 조례는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법 질서를 훼손하며 오산시의 주차난 가중을 예상케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건재 오산시장은 조례안에 반대하며 제2요구권인 이른바 시장 거부권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오산시의회 본회의 전 이 조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이어질 예정입니다. 개정 조례의 효력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어려운 경기 탓에 자영업자들에게는 손님 한 명이 귀할 텐데요. 이 틈을 노린 사칭, 노쇼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의왕시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백인서 씨는 일주일 전 시청 세정과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청 앞 화단 조경이 급히 필요하다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 조경 작업이 드문 데다 조경과 무관한 부서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점에서 백 씨는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시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이름이나 번호를 가진 직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백 씨는 다행히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같은 전화를 받은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전화를 받았고 같은 내용이었고 만나자는 시간도 그 다음날 6시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보다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제세 동기까지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왕시 내손동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김상원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달 초 누군가 한국철도공사 직원이라며 40만 원어치 건강식품을 주문한 겁니다. 문자로 한국철도공사 직인이 찍힌 공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같은 사람에게서 1,200만 원 상당의 방독면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 씨가 확답을 미루자 연락은 끊겼고 주문했던 건강식품을 찾으러 오는 이도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김 씨가 공문을 다시 살펴봤고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공문을 받는 수신처가 건강원이 아닌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 시설처인가 하면 불필요한 직인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적혀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겁니다. 경기 침체 속에 반가운 손님인 줄 알았던 기대는 한순간에 허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돈들이 주머니에서 고객들이 안 써요. 그래가지고 다들 어려워서 단 몇 푼이라도 고객이 원하면 물건을 팔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칭기관이 늘고 수법도 다양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경계할 틈 없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소방기관 사칭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고 일부는 금전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단체 예약 또는 선결제 문의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예약자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문건에 대한 선결제 또는 예약금을 요구하는 등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FC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한국 프로축구 연맹을 향해 또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상벌위원회 제재금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하면서 비판을 수용하지 않은 연맹에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K리그 발전을 위해선 비판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FC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2일 구단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더 나은 리그를 위한 외침입니다란 제목으로 A4용지 4장 분량입니다. 최 시장은 먼저 상벌위의 징계는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판단으로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한국 프로축구연맹을 향한 비판에도
다시 한번 날을 세웠습니다. 최 시장은 제재금 징계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사전 봉쇄해 심판 판정을 성역화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그를 비방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제재금을 결정한 건 연맹이 본질을 외면한 채 겉모습만을 문제 삼는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시장은 세계 주요 리그들은 오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위원회 차원에서 사과나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중 비디오 판독을 마친 주심이 판정 결과를 경기장에서 직접 마이크로 설명하는 이 제도는 오는 7월부터 K리그2에도 시범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시장은 이와 함께 FC 안양의 구단주의자 축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심판의 처우 개선과 판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판정과 불합리한 리그 운영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맹은 더 열린 자세로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글 끄트머리에는 한국 프로축구의 미래는 비판을 억누르는 규율이 아니라 비판을 경청하고 변화하려는 동기에서 시작된다는 말로 연맹의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K리그 오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를 열어 1,000만 원의 제재금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P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장의 온열 질환과 산업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는 실제 사망사고도 발생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안전문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최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들어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되면서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 남부 건설 현장에서는 거푸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건설업은 야외 고강도 작업이 많아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환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사망률도 69%에 달합니다. 이러한 산업 현장 내 안전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평택에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중대재해로 15명이 사망해 경기도 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건설업과 야외 작업 현장에서 온열 질환과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안전문화 실천 캠페인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 특별 점검 등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제도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문화가 우리 생활에 정착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평택지역 노사민정이 함께 힘을 합하여 안전문화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캠페인에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온열질환 예방교육,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요즘 사업체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전문화 캠페인을 벌려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폭염과 산업재해는 잠깐의 방심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BTV 뉴스 최희재입니다. 기후변화 속 농업에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양봉업계도 기후변화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았습니다. 최근 4, 5년 사이 벌 80% 이상이 폐사하고 아예 꿀이 나지 않다시피 하는 농가도 있다는데요. 벌 생육 환경에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효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에서 40년 넘게 양봉업을 해온 정균현 씨. 자식만큼이나 큰 애정을 갖고 벌을 키워왔지만
요즘은 양봉을 그만둘지 고민입니다. 키우던 벌 80% 이상이 폐사하고 그만큼 꿀 생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150군에서 가을 되기 전에 90군으로 줄고 90개가 30개로 줄고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올해 또 늘려서 또 죽으면 벌을 안 낼 정도로, 안 내고 싶을 정도로 한 몇 년 전만 해도 8드럼씩 따고 했었는데 현재는 뭐 반 드럼 정도. 다른 양봉 농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기후변화에 양봉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극한의 추위와 더위가 이어지면서 벌이 집단 폐사하고 있다는 게 농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도시화의 기후변화까지 더해져 꿀 생산이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겨울 나면서 벌들 폐사되는 거는 빈 벌통밖에 없다시피 하고 벌들이 다 사라지는 자연 환경에서 더 문제가 없잖아 되고 또 응애 찐득이 여러 면이로다가 좀 애로사항이 없잖아 있어요. 용인 지역에 등록된 양봉 농가는 290여 곳. 비공식 집계로는 600곳 이상의 농가가 자리하는 것으로 용인시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양봉 농가 피해에 올해부터는 지자체도 직접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벌의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벌통 내부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벌통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스마트폰 시스템에서 가온을 시켜주거나 온습도를 조절을 해주면서 그런 그 집단 폐사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아보자. 그 11개 농가에 한 260여 그 스마트 벌통을 지원을 해서 올해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체험을. 일부 농가에 스마트 벌통을 시범 도입한 용인시는 효과를 분석한 뒤 시내 전체 농가의 기술을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변화가 인간의 삶은 물론 벌의 생육 환경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용인시와 SK 등이 지역 결식 우려 아동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용인시와 SK 에코플랜트 행복나래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은 17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결식 우려 아동 40명에게 1년 동안 밑반찬과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 에코플랜트와 행복나래는 사업비 지원을, 용인시는 지역 결식 아동 발굴과 기관 추천 등을 맡고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원 대상 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